봅시다. 보자. 우리 독립식 좀 잘 정리하고 갈게. 우선 독립 보기 전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보기 전에 0번이라고 할까? 조건 확률부터 다시 보고 갑시다. 우리 조건 확률 P B바 A라고 할게. P B바 A다라고 하면 사건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면 A랑 우리 확률에 집합하잖아. A랑 B랑 전체의 표본 공간을 S다라고 했을 때 원래 확률이다라는 건 전체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인데 P, A바 B,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니까 마치 난 어떻게 얘를 전체로 잡을 거라 그랬지. 그래서 오늘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에서도 조건부 확률 계속 들어가니까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A만 볼 거야. 나머지는 볼 거야,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나머지는 지금 관심이 없다고. A가 아닌 상황은 관심이 없는 거지. 관심이 없어, 이렇게. 이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이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여기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어떻게 느껴질 거냐면 마치 PA분의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A 교집합 B가 되는 거지. A 교집합 B가 발생할 확률을 볼 거야. 그럼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자고. 한 번만 써볼게. 이거 좀 중요하게 쓸 거라 그래. PA가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잖아. PA교B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A 교집합 P 곱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잖아. 그럼 이게 NS가 이렇게 약분되니까 그냥 A가 일어났다는 경우의 수 분의 A 교집합 P가 일어날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확률로 계산하던 경우의 수를 계산하도 상관이 없다고. 이거 내가 좀 자유자재로 써먹을 거야. 문제 풀 때.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 조건부 확률이었어. 이걸 내가 왜 미리 쓰고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제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독립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건 A, B가 독립이다의 정의가 어떻게 되니? 독립이다의 정의. 우리가 만약에 배운 거니까 먼저 쓰고 갈게. 만약에 사건 A, B가 독립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뭘 쓸 거야? P A 곱하기 P B가 P A 교 B랑 같다를 고민 없이 쓰고 시작할 거야. 고민 없이 쓰고 시작할 거야. 어떤 계산 문제가 됐건 계산 문제라는 게 마치 집합 문제, 뭐 PA가 얼마고 PB가 얼마일 때 뭐 어쩌고저쩌고 구해달라는 계산 문제를 풀건 혹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확률 계산하는 문제를 풀던지 간에 독립이다라고 하면 저거부터 쓰고 시작할 거라고. 우리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이해하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해.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수능에서는 저거를 이해하는 영역을 건드릴 공간이 없어. 문제수를 많이 출제할 수가 없으니까 공간이 없는데 너희 내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야.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A, B가 독립이다의 정의가 뭐였지? 독립이다의 의미가 뭐였지? 정의 말고 의미? 요거의 의미가 뭐였어?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뭐라고 예를 들었었냐면 내가 집에 가서 TV를 보는 사건과 너희가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 사건은 서로 뭐야? 독립이야. 내가 막 TV 본다고 너네 기분 나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저 새끼 TV 보고 있으니까 기분 나빠서 공부 못하겠다. 그럴 것 같은 친구들이 몇 명 있겠는데 지금 웃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치? 내가 TV를 보던 너네가 공부하는 확률 똑같고 내가 TV를 내가 만약에 TV 안 보고 너네 공부할 수 있으면 안 볼게. 안 보겠다고. TV를 안 보고 공부하는 건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해. 독립이야. 그럼 봐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P, B, 바, A. 이걸 생각해보자고. 내가 TV를 본다는 가정하에 너희가 공부할 확률은 그냥 뭐랑 똑같아? 너희가 그냥 공부할 확률하고 똑같다고. 그치? 이게 독립의 정의인 거지. 이게 독립의 의미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거잖아. P, B바 A가 뭐랑 똑같아? P, B바 A가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P, A분의 P, A 큐브랑 똑같아. 그래서 P, A가 넘어가니까 이게 만들어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정의를 만드는 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너에 도움이 될 때가 많아. 내가 나중에 보여줄 게 있을 거야. 요거를 이해하고 30번 문제를 1초 만에 답 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하나만 적고 갈게. 예전에 적었던 거야. 봐봐. P, B 바 A. 만약에 A, B가 독립이면 우리가 이제 수특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한 번만 보고 가려고 그래. P, B바 A건 P, B, 바 A의 여사건이건 뭐랑 똑같다고? P, B랑 똑같아. 기억해줘.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나건 A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나건 아무 상관없다고. 그냥 B가 일어난 사건하고 확률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그치? 이게 독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니까 조금 잘 기억을 해달라. 그래서 독립은 요 정도만 좀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깊게는 얘기 안 할게. 우리가 오늘 좀 깊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독립시행이니까 이거부터 보합시다. 독립시행. 결국은 독립시행이 전부야. 수능에 무조건 출제되는 파트가 독립시행이 될 거고, 그래서 독립시행을 좀 잘 공부를 해서 이게 어디까지 갈 거야? 이게 사실 이 앞에 이항 정리랑 연관이 있고, 너희 내신에는 이항 정리랑 독립시행이랑 엮어가지고 문제를 내기 좋거든. 그건 이제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이해하고, 독립시행이 다시 어디로 갈 거야? 이항 분포로 갈 거야. 이항 분포까지 갈 거기 때문에 좀 잘 저놈을 잘 공부를 해놔야 될 텐데, 독립시행. 자 봅시다. 어쨌든 어떤 독립이 되는 걸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거거든. 독립시행에서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말한 키워드가 2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반복. 반복 가능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반복 가능하다는 의미가 뭐야? 계속해서 시행했을 때 확률이 바뀌면 안 돼. 계속해서 시행했을 때 확률이 바뀌면 안 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 거냐면 주사위, 동전, 혹은 뭐가 있냐면 복원 추출. 요거까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공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어. 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어. 이게 복원 추출이지. 그치? 복원 추출은 확률이 바뀌지 않는 거니까 반복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독립시행을 우리가 공부한 이후부터는 주사위를 던졌다, 동전을 던졌다, 공을 꺼냈다, 집어넣었다, 카드를 꺼냈다, 집어넣었다 이게 나오면 빨리 이거 독립시행인가? 라고 의심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그걸 인지하고 시작을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아니면 저거야. 이게 진짜 중요해. 흑백 논리라고. 이거 아니면 저거여야만 해.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가 아니야.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니? 홀짝? 앞뒤? 그치? 이렇게 표현해 볼게. 흰 공, 검은 공이 아니라 흰 공, 흰 공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만약에 너네 문제에서 주머니에 흰 공이 5개, 빨간 공이 4개, 노란 공이 3개가 있어. 근데 내가 공을 꺼냈을 때 흰 공이 몇 번 나오고 싶어 라고 얘기했어. 그럼 너희가 흰 공, 노란 공, 빨간 공 3가지 중에 흰 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흰 공이냐 아니냐만 중요한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도 낚시를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내가 이거 아니면 저거가 왜 중요하냐면 이미 최면 걸듯이 많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내가 사탕하고 초콜릿 중에 3개를 못 먹으면 죽는 병에 걸렸어. 3개를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내가 오늘 사탕 2개 먹었어 라고 얘기하면 아직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빨리 무슨 생각해야 돼? 아, 초콜릿 하나 먹었겠구나. 나 오늘 사탕 하나도 안 먹었어. 그럼 너네는 쟤 초콜릿 3개 먹었겠구나 라고 나머지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거 아니면 저거의 힘이라고. 그치? 이게 독립시장의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 내가 만약에 사탕을 먹은 개수를 알려주면 내가 얘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그치? 나도 이제부터 설명할 때 저 부가적인 설명을 안 해도 너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좀 가지고 예를 들어볼 건데, 선생님 나는 독립시행 공식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동전을 3번 던질 거야.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 이제부터 계속 이렇게 표현할게. 앞면이 헤드니까 H라고 표현하고 뒷면이 테일이니까 T라고 표현하잖아.
그 내가 동전을 3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1번, 뒷면이 2번 나올 확률을 보고 싶은 거야. 그치? 앞면이 1번, 뒷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항상 경우의 수 확률을 어떻게 구했어? 케이스를 나누잖아. 그치? 케이스를 나눠. 내가 앞면 1번, 뒷면 2번 나오는 케이스가 뭐뭐 있냐면 앞면, 뒷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치?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뒷면, 앞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가지가 나오지.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와.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왔어. 이렇게. 그리고 각각 이제 확률을 생각해 주면 되잖아.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죠? 다 2분의 1이지. 내가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그러니까 요거 확률 계산하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곱하니까 8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아. 맞아?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동전 3번 던져서 앞면 1번, 동전 2번 나올 확률을 구한 거야. 그럼 이걸 독립시행으로 어떻게 구하냐? 독립시행으로 어떻게 구해?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겠다는 거지. 앞면이 1번 나오면 돼. 다시 내가 동전을 3번 던질 거거든. 동전을 3번 던질 거야. 기준을 앞면으로 잡았어. 기준을 앞면으로 잡으면 앞면이 3번 중에 1번 나오면 되니까 그걸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C1이 되는 거지. 그치? 3번 중에 앞면이 나오는 케이스를 1번을 골랐어. 내가 사탕, 초콜릿 3개 중에 사탕 1번 먹었어.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초콜릿 2번 맞아? 앞면 1번 잡았으니까 뒷면 알아서 2번 나올 거야. 여기다가 써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고 나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1제곱을 해준 거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2번이니까 2분의 1에 제곱을 해준 거잖아. 이게 지금 독립시행으로 구하는 거라고. 그치? 그럼 독립시행에서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요거지. 나는 너희가 요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라는 걸 빨리 짚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NCR로 공식화하는 게 흔하지 않아. 그거 진짜 기초 문제들이야. NCR로 하는 건 그냥 기초 문제들이나 문제를 푸는 과정에 쓰이는 그냥 쉬운 문제 중간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경우의 수를 구하고 기준이 되는 확률을 구해줄 거라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공식화하면, 아니, 공식화를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많이 빨리 써야 되니까 공식화를 한 번만 해보면, 자, 만약에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P라고 해보자고. 그치? 그럼 A가 발생 확률이 P야. 항상 독립시행은 이거 아니면 저거여야 되니까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그냥 P 안 쓸게.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Q라고 하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Q는 1-P인 거지. 서로 여사공 관계에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만약에 동전 2분의 1, 앞면 2분의 1, 뒷면 2분의 1. 주사위 던져가지고 3의 배수 3분의 1, 아닌 거 3분의 2 이렇게 계속 쓰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총 n번의 시행 중에서 사건 A가 R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고 싶다. 이게 이제 독립시행의 공식처럼 쓰이는 거지. 만약에 A가 R번 발생할 거야. 그럼 n번 중에 A가 R번 나오는 경우의 수를 먼저 써줘야 되니까 NCR이 될 거고. 그치? 근데 A가 R번 발생한대. 그러니까 P가 R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P가 아닌 거, 내가 사탕 1개 먹었으면 나머지 초콜릿이 2개니까 얘가 N-R번이 되는 거지. 합해서 R번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게 독립시행 공식이었다고. 독립시행 공식이었어? 그래서 너는 요 정도는 기억해줘야 돼. NC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에서 중요한 핵심 2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가 둘의 합이 N이라는 거, 맞아? 둘의 합이 총 시행의 수 N이다라는 것과 확률의 총합 1, P 더하기 Q가 1이라는 거.
이게 모르겠어. 내신에 이번 수특에도 이거 관련된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교과서에는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한 번만 얘기를 하면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 시그마 R은 0에서 N까지 NCR에 이거 얼마일까? 이거 얼마지? 얘를 R이 0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다 더한 거야. 이게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지. 이게 1이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기도 해. 너네 이거 이제 당장 우리 다음 시간에 할 통계에서 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고, 두 번째 뭐가 있지? 이거 뭐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은 거 맞아? 이거랑 똑같아. P 더하기 Q 얼마라고? 1이라고. 그래서 1이기도 해. 이건 내신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나는 그런 거 같아.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활동도 마찬가지고, 사실 모르겠어. S반이 됐건 A반이 됐건 B반이 됐건 상관없어.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스텝 A, 1, 2, 3야. 난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1, 2, 3를 통해 가지고 기본기 다져야 돼. 기본기를 다지고 스텝 4는 그냥 경험치 쌓는 거야. 기본기 쌓는 게 훨씬 중요해. 망설임 없이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럼 봐봐. 오늘 나랑 스텝 3를 하면서 너희가 제일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경우의 수 만드는 거야. 절대 이 경우의 수를 NCR로 가볍게 넘기고 가는 문제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자. 내가 지금 막 몇 가지 나누지는 않고 문제를 통해 설명할 테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독립시행은 우선 계산이 막히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 부탁을 하나만 할게. 만약에 나는 계산이 좀 약한 것 같아. 제발 나한테 와. 문제 받아가. 문제 줄게. 너네가 따로 풀어야 돼.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쓰고 있는 교재는 어쩔 수 없이 모의고사형 공부를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서 계산 문제가 없잖아.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독립시행 스텝 1, 2 문제 3문제밖에 없어. 3문제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안타깝거든. 요거 3문제만 좀 보고 쉴게. 3문제. 지금 선생님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요 3개만 한번 빨리 풀어봅시다. 지금 30분밖에 안 됐잖아. 쉴 필요가 없겠구만. 맞아. 내가 이게 교사형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론은 계속 좀 꼼꼼히 보고 가려고 하긴 한데, 지금 수요일은 A반하고 S반밖에 없고 목요일은 SA, B반이 있거든. 만약에 나는 이론이 진짜 완전 바닥이야. 나는 진짜 이론이 바닥이야. 그러면 목요일 날 와.
특히 다음 주랑 다다음 주 통계할 때 나 통계가 진짜 꽝이다 하면은 목요일날 비반으로 와. 내가 문제를 좀 덜 풀고 이론 설명을 더 자세히 하는 반이 비반이거든. 아니면 거꾸로 나는 이론 다 알아. 그리고 막 스텝 1, 2도 다 아는데 괜히 시간 아까워. 그러면 S반 가서 듣는 거 추천해. S반 가서 듣는 거 추천해. 근데 그런 친구들 있겠지. 목요일이 안 되거나 나는 A반에서 하고 싶은데 약간 중간중간 조금 빈 게 있는 것 같아. 나한테 얘기해. 빨리 겨울방학 때 했던 내 확통 강의 다시 들어. 진짜 그냥 3번, 4번, 5번 들어.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론은 우선 중요하게 잡아야 돼. 그냥 뭐 문제 풀면서 잡으면 되지. 수학은 절대 안 돼. 수학은 절대 그런 거 없어. 내가 확통은 정말 뭐 미적분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렇게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 스킬이라고 하기는 조금 과하고 그렇다고 야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노하우 같은 걸 알려줄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풀이 다 할 거거든. 풀이 다 할 거라. 그래서 잘 보고 잘 정리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 봅시다. 보자. 127번부터 봅시다. 127번. 지금 AB가 독립일 때 TA바B가 3분의 1이고 PAQB의 여집합이 12분의 1이다. 뭐 방법은 많아. 정말 많은데 아마 의도는 요거야.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지금 독립이래. AB가 독립이야.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뭐랑 똑같아?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랑 똑같아. 맞아. 계속 이렇게 기억해줘. 내가 TV를 보는 거랑 너네 공부하는 거 아무 상관없다고. 그치? PA가 3분의 1이다를 말해주고 싶은 거야. 여기서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좋아. 가장 흔하게 볼 만한 건 요거겠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A 차집합 B잖아. A 차집합 B의 확률이 12분의 1이다?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있을 때 PA가 지금 여기가 3분의 1이야. 여기가 3분의 1이야. 근데 지금 PA 차집합 B 여기잖아. 여기가 12분의 1이라는 거니까 A 교집합 B가 만들어지겠지. 맞니? A 교집합 B가 만들어져. 그리고 내가 독립이면 무조건 뭐 쓰고 시작해? 100% 독립의 수학적 정의 PA 교집합 PA 곱하기 PB가 PA 교비와 같다. 요걸 쓸 거야. 요걸 쓸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4 여기가 12분의 4 4분의 1 나오나? 4분의 1 얘가 4분의 1 얘가 4분의 1 이렇게 PA가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PB를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니?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 문제 의도는 요거였을 것 같아.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A랑 B가 독립이야? 독립이야? 그러면 A랑 B의 여사건도 독립인 거 맞니? 그렇지. 이 둘도 독립이야. 다시 A랑
B의 여사건도 독립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랑 똑같아? P A 곱하기 B의 여사건의 곱하고도 같겠지. 아마 문제 출 때 의도는 요거였을 것 같아. 얘가 3분의 1이야. 여기 지금 12분의 1이니까 PB의 여사건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그래서 PB는 4분의 3. 이렇게 찾기를 바라게 됐겠지? 우리 계속 다양하게 봐야 돼. 요거는 잘 기억해줘. 자유자재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32번. 막 기운 냅시다. 기운 내서. 자, 얘도 독립이래. 사실 PB랑 PAB가 독립이다라고 하면 그냥 쓰고 시작해. AB가 독립이다 정의야. 수학적 정의야. P 곱하기 PB가 PAQB와 같다. 그래서 지금 PA가 B를 보자마자 또 빨리 무슨 생각해야 돼?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난 확률? 필요 없어. 독립이야. 그냥 PA라고. PA랑 PB랑 같대. 근데 PA 교집합 PAQB가 9분의 1이야. 얘가 뭐랑 똑같다고? PA, PB랑 똑같다고? 둘이 똑같은데 곱해서 9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겠네. 그래서 3분의 1이 답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잘할 수 있었을 거고. 142번 봅시다. 요거 하고 쉴게. 요거 하고 잠 깰게. 봅시다. 잘 봐줘. 그냥 풀면 되는데 너희가 이런 생각들을 정도는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한 번만 얘기해 볼게. 자,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뒷면이 나오는 횟수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내가 6번 던지니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뒷면이 나오는 횟수보다 크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앞면이 4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와. 그 다음에 앞면이 5번 나오고 뒷면이 1번 나오고 앞면이 6번 나오면 돼. 이거 세면 돼. 그러니까 스텝 2에 있는 문제겠지. 봐봐. 나 잘 봐줘. 잘 봐줘. 우선 이거 계산하는 거 망설임이 없어야 돼. 독립 시행이지. 앞면 아니면 뒷면, 이거 아니면 저거. 동전 던지는 거 방목 가능하니까 독립 시행이야. 총 시행의 수가 6번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는 6번 중에 기준 앞면 잡을게. 앞면이 4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몇 번? 4번. 뒷면 나오는 것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2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동전 던질 때는 앞면 나오는 거, 뒷면 나오는 거 둘 다 2분의 1이니까 나중에는 너희가 이제 고3이니까 고민 없이 6시 4인에 2분의 1에 6제곱 때려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2분의 1, 2분의 1 똑같으니까.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6C 5 5번 나오고 얘도 2분의 1 5제곱, 얘도 2분의 1 1제곱이니까 2분의 1 6제곱 바로 쓰자고. 이렇게 쓰자고? 그럼 얘는 그냥 2분의 1이 6번이면 되지. 그냥 6시 6 쓰지 말고 앞면이니까 그냥 2분의 1 6제곱 바로 가자고. 더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내가 안 풀어. 이거 개나 소나 다 한다고. 한 번만 생각해봐. 난 너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너네가 동전을 6번 던질 거야.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앞면이 많거나 뒷면이 많거나 앞면 뒷면 똑같거나 맞아. 그치? 너네 봐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더 많이 나오는 거랑 뒷면이 더 많이 나오는 거는 확률이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똑같겠지. 당연히 똑같은 거 아니야? 당연히 똑같은 거 맞아? 앞면이 많이 나오는 경우랑 뒷면이 많이 나오는 확률은 똑같다고. 이거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에서 앞면 뒷면 똑같이 나오는 걸 빼. 그리고 반 나누면 되겠네. 맞아? 1에서 앞면 3번, 뒷면 3번 나오는 거 빼.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 한 번만 해도 되잖아. 잘 봐봐. 너희가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이유가 이건 것 때문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지 말고 1초라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내가 동전을 6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한 번만 생각해봐. 앞면 6번. 그래서 이렇게 쓸게 이제. 앞면, 뒷면이니까 그냥 순서상처럼 쓸게. 6번 0, 5번 1번, 4번 2번, 3번 3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0번 6번? 이거밖에 없잖아. 내가 계속 너희한테 지금 심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대칭성이야. 대칭성. 이거 똑같지?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잖아. 그치? 이거 날리고 반 나누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1에서 빼고 2로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나누면 될 거라고. 그치? 내가 지금 계속 이걸 가르치는 이유 뭐 때문이야? 이게 너네 킬러 문제를 푸는 힘이 될 거라고. 킬러 문제를 상상하는 힘이 될 거야. 아, 이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라는 것들. 그럼 우리 한 번만 얘기해 볼게. 내가 동전을 7번 던졌어. 동전을 7번 던졌어. 앞면이 더 많이 나올 확률 얼마야? 왜 고민해? 빨리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맞아? 동전을 7번 던졌어. 앞면이 더 많이 나올 확률. 같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잖아. 반반이라고. 반반이야. 2분의 1.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가죠. 고민하면서 가. 그래서 그냥 이런 거 같아. 내가 수업 시간에 아는 문제도 나 그냥 풀었어도 봐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너네가 학원을 다니는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 이런 거 안 할 거면 답안지랑 똑같이 풀어야 할 거면 학원 뭐하러 다녀. 그러니까 인강을 듣지 않고 커리큘럼 내가 잡아줄 테니까 인강 듣는 것보다 현강 듣는 거에 대한 메리트 혹은 학원을 다니는 거에 메리트 이런 사소한 것들을 잘 적어놔. 내가 하나 물어볼게. 내일 모의고사야. 뭐 볼 거야 집에 가서? 오늘 자기 전에 뭐 할 건데? 그냥 잘 거야? 컨디션 관리? 자기 전에 뭐 할 거야? 오답노트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만 적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라면 그러겠어. 이런 거 적어놓겠다고. 내가 생각 못했던 것들, 놓쳤던 것들 이런 것만 좀 잘 정리해서 만약에 나 오답노트가 없어. 수능을 볼 건데 오답노트가 없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들어.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 그러면 10분만 쉬었다 합시다.